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조화제약이고요. 코드번호 034940. 그 다음에 현재 시각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11시 4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조화제약은 이전에 어린이 괴질 이슈하고 그 다음에 구충제 관련주죠. 수돗물 유충 때문에 이제 그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때는 괴질이고 이때는 수돗물 유충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뛰었던 종목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이슈가 되지 못하면서 주가의 탄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종목이 제약회사죠.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엮일 수도 있고요. 엮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엮일 거였으면 아마 벌써 엮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 엮인 적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 관련주라고 볼 수는 없을 듯 해요. 다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다, 엮인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은 사실 어떠한 뭐 실적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수급적인 요소하고 이슈의 반응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만큼 이 종목은 좀 더 기술적인 흐름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슈라고 할 만한 게 어린이 괴질인데, 괴질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어린이 괴질이 유행을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조용하고, 수돗물 유충도 사실 어때요? 요새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충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관리를 하겠죠.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없애고 있고, 어떻게든 관리를 해서 수돗물 유충 이슈가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그럼 이 종목이 뭘로 가야 돼요? 당분간 이슈가 없는 거죠. 그게 이슈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또 이슈가 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어차피 수급과 이벤트로 가는 종목이니까.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수급적인 요소들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세력의 이탈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세력의 매집이라고 한다면은 이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을 절대 깨서는 안 돼요. 이 거래량이 처음에 터졌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절대적으로 이탈해서는 안 돼요. 즉 4,000원이 절대적으로 깨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다만 세력의 이탈이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빡 터졌어요. 빡 터졌는데 이 밑으로 쭉 떨어져. 이 거래량이 이만큼 터뜨렸는데 이 거래량 터친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이탈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 이탈하느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의 흐름상 사실상 거래량 측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탈이 없죠. 그렇다는 것은 일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재료적인 측면,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재료적인 측면은 솔직히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돗물 유충이 언제 또 기어 나올지 어떻게 하나? 수돗물 유충이 언제 또 물에서 기어 나올까요? 모른다는 거죠. 네. 수돗물 유충이 모른다는 거예요. 유충이 언제 또 수돗물에서 거기서 기어 나올지를 몰라요. 나오면 가겠지. 언제 나오냐고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이슈고, 그 다음 어린이 괴질. 어린이 괴질도 이슈가 될 때는 갔는데 그럼 또 언제 괴질이 터질 거냐 모른다는 것이. 둘 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이슈. 차라리 코로나였으면, 코로나야 뭐 매일같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갔겠지만, 이 수돗물 유충과 괴질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이거 뭐 하염없이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솔직히 다른 쪽으로 좀 엮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수돗물 유충이 터지면 또 가겠죠. 구충제 쪽으로 해서 갈 것이고, 괴질이 터지면 또 가겠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수급이 남아있는, 저는 수급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아마 새로운 재료나 뭔가 얘네들이 좀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이벤트,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이런 종목은 세력들이 뭐 컨트롤하는 거지, 뭐 외인들이 사서 기관들이 사서 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실적이 좋다고 가는 종목도 아니고 실적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벤트에 반응하는 종목인데, 사실상 저는 차트, 이런 차트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가던 차트가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다. 아까 이 거래량은 뭐라고요? 돈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들어온 가격대가 한 4,000원이라고 최대 4,000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종목이 여기서 크게 깨고 내려가네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수급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안에서 그냥 박스권을 그리는 거죠. 큰 박스권으로 보면 최대 4,000원인데 뭐 여기까지는 오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 4,500원 밑으로는 4,500원과 위로는 한 6,000원 사이에서의 이런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 구간이라고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5일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5일선이라고 할게요. 5일선이라고 하면 주가가 이 위에 있으면 이슈가 없어도 잘 가요. 왜? 방향이 상방이니까. 근데 5일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서 이제 끝나버리게 되면 이슈가 있어도 못 가고 뭐 그냥 계속 질질 흘러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의 기본은 5일선 위에 살아있을 때 매매하는 게 기본이고 또는 5일선을 회복할 때 다시 재매수하는 게 기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주가도 마찬가지거든요. 5일선 위에서 이 흐름을 타다가 5일선이 깨지니까 어때요? 주가가 계속 흐르죠. 물론 나중에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이것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이거예요. 그러다 5일선이 깨지면 어때요? 또 계속 흘러요. 얘는 이번에 반등이 안 나오네? 그럼 이제 물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일선이 종가상으로 이탈되면 그 매도가 기본입니다. 단기 매매의 기본은 5일선 이탈 시 매도. 종가상으로 5일선이 이렇게 이탈하면 그냥 매도예요. 이걸 뭐 하염없이 이렇게 끌고 가다 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일선 회복 시 재매수고 5일선 이탈 시 매도. 그래서 이게 한번 빠지면 계속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5일선이 회복되면 다시 매수로 보는 거고 5일선이 이탈되면 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5일선이 이날 이탈이 됐죠. 그죠? 이날이 언제예요? 이날 이탈이 됐죠. 그러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기본 매도 관점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큰 흐름은 아래로는 4,500원과 위로는 6,0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인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하방이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5일선이 깨지죠. 깨지면 일단은 하방이에요. 그러다 5일선을 다시 회복하면 그때 가서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의 기본은 5일선 회복 시 매수, 이탈 시 매도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느냐? 이거는 이제 매수의 관점은 아닌 거죠. 왜냐면 5일선 밑에 형성되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밑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언제 회복이 될 거냐? 모르죠. 5일선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되죠. 5일선이 회복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쉬어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급적으로 크게 들어왔었던 항상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가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뭐 이탈이 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종목의 흐름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들, 재료나 이런 것들이 언제 부각될 거냐, 결국에 이 전고점을 언제 뚫어줄 거냐, 이런 것들은 세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의 영역인 거죠. 우리가 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노력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저걸 몰라요. 아무도. 세력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기술적 박스권 매매로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 어때요? 하방이죠. 5일선 밑에 있으니까 단기 하방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5일선 회복될 때까지는 주가가 살아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이거 최대 떨어지면 한 4,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화제약은 지금은 약간 또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5일선 밑으로 좀 내려왔고요. 큰 흐름은 위로는 6,000원과 아래로는 4,500원 사이에서의 큰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대응으로 계속 풀어가시는 게 좋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를, 상단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지금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앞으로도 조화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웹사이트가 보여집니다. 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주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 국내외에 대한 실시간 시황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미 증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